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서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업무로서 카메라를 다루다 보니까 굳이 큰 카메라를 가져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말지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이제 꼭 여행지에 다 가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부족함을 항상 느꼈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 X를 4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신형이 아닌 탓도 있긴 한데요. 특히 심도 면에서 만족할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이 배터리가 빨리 닳기도 해서 촬영 자체를 스마트폰조차도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은 또 후회를 하고 항상 그런 식의 반복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찍어봤던 사진들을 보면은 더 좋은 사진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반복되는 동안 이미 아이는 다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쉬움을 최소화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 무게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유튜버들은 이제 고프로를 많이 쓰시던데 제가 뭐 배낭여행을 가는 건 아니거든요. 캠핑이나 그냥 일반적인 가족 여행인데 뭐 적은 시간을 찍더라도 가능한 만큼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찍자. 내가 좋아하는 카메라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력이 많이 드는 공예라든지 돈이 많이 드는 수집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드는 어떤 수련이라든지 사람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경이 있잖아요. 그런 원리인데 이런 인간은 생산적인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어떤 낭비로부터 동경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편하고자 하는 나와 좀 멀리 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여행용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여행의 즐거움이냐 사진의 즐거움이냐 서로 이제 티키타카가 많은데 저는 굳이 그래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몰랐는데 여행만큼 사진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시는 이 사진이랑 영상들은 소니 A7 마크4로 촬영한 것입니다. 렌즈는 단렌즈를 사용했어요. 일단 여행 중에 렌즈를 계속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씩 바꿔가며 찍기로 생각을 했고, 날짜마다 행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계획을 했어요. 일단 출발하는 날에는 거의 공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25mm 렌즈인데요. 거의 실내 위주고 가까운 인물 또는 그냥 넓은 전경같이 그 정도 촬영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기 내에서도 이제 창밖을 찍거나 할 수 있잖아요. 가깝게. 이제 저는 이륙하기 전에 잠들고 랜딩할 때 일어나서 기내에서의 촬영은 안 했습니다. 다음날은 수족관을 가는 날인데 가장 가벼운 이 35mm 렌즈를 선택했어요. 이 35mm 렌즈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모델인데 그만큼 렌즈가 좀 밝진 않거든요. 그리고 초점 거리도 조금 먼 편이고 그런 조금 단점들이 있는 렌즈인데 가볍기는 정말 가볍거든요. 수족관이 사람이 많고 복잡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작은 렌즈를 골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이 렌즈가 어둡다 보니까 수족관이 좀 어둡잖아요, 조도가. 그래서 다음에 수족관을 다시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다른 렌즈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화각으로만 보자면 이 35mm만한 렌즈가 또 없거든요. 가까운 사람도 이제 찍을 수 있고 경치도 찍었을 때 왜곡도 광각보다는 좀 낮고 그냥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한 렌즈라서 만약에 단렌즈 하나로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35mm를 사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55mm 렌즈인데요. 이제 바깥에서 촬영할 때는 대부분 55mm 렌즈를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85mm를 좋아하지만 그냥 55mm로 커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가벼운 55.8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서는 거리가 멀어져야 찍을 수가 있으니까 밥 먹기 전에 항상 일어나서 멀리 가서 음식을 찍거나 굳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국내에서 캠핑을 했었던 영상과 사진들인데 영상은 마크4에다가 아마 2470 줌렌즈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이 미놀타 수동 렌즈를 이종교배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렌즈로 촬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여행에는 2470이나 24105 줌렌즈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또 이렇게 카메라 바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풀프레임이 낫냐 크롭이 낫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있는데 이 비교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용도에 따른 결과물에 적합한
바디가 따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면 충분하거든요. 아마 많은 풀프레임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풀프레임을 사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자동차로 치면은 카니발이 많이 태울 수 있잖아요. 또 스포티지는 카니발만큼 태우진 못하죠. 이게 이제 못 태우는 거랑 안 태우는 거 사이의 차이이니까 넉넉하면 좋다. 약간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혀 태울 일이 없으면 스포티지면 충분하거든요. 나중에 언제든지 또 카니발로 갈아타면 그만인 거고. 아무튼 이 센서마다 장단점이 갈리고 결국은 내가 내고자 하는 결과물에 무엇이 적합한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눈이고, 이 네모 박스 안에서 내가 어떤 컬러를 사용하고 어떤 구도를 짜고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그 의사결정 과정이 더 중요한 거니까 렌즈랑 바디는 그 후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좀 뒤죽박죽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을 좀 정리하자면 휴대폰과 미러리스 풀프레임, 이 두 개를 여행용 카메라로 사용하겠다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제품군들이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모델들이더라고요. 뭐 A6400도 있고 한데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이 여행용 카메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생각을 멈추고 그냥 제 체력을 길러서 잘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걸 자꾸 괜히 정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소니도 좋고 캐논, 니콘, 뭐 올림푸스, 후지 다 좋으니까, 뭐 리코도 좋고요. 본인이 애정을 줄 수 있는 카메라랑 여행을 하실 때 이 카메라는 살아있는 내 제3의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짐이라는 생각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거워도 애기들은 잘 안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여행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다녀온 여행 사진과 영상과 그리고 제가 여행용 카메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